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했죠.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직후에 오늘 곧바로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오늘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특수본 수사가 있은 직후에 박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발표한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해왔는데 차관도 또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돈봉투 사건이 생긴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그만뒀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차관도 없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없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다음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법무부 검찰국장의 박균택, 이 박균택 씨는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광주 출신이 임명되기는 매우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 검사, 사실은 지금 대전고검 검사라 해서 별다른 직책도 없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이 고시에 9번이나 낙방을 해서 됐기 때문에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동기들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초에 국정원 직원들의 한마디로 이 댓글 조작 사건, 트위터 등에 의한 부분을 조사하는 수사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여주지청장으로 있다가 발탁이 되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되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두 사람이 진술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간에 좀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도 받고 사실상 자천이 되다시피 해서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을 그냥 직책 없이 검사로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되어서 부장검사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50대 이제 후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저렇게 수모를 견디고 있다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생기면서 박영수 특검이 작년 12월에 출범을 하면서 이제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로 특검보라든지 수사관을 시키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수사 진행은 이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사건을 조사해 본 사람이 파견된 검사들을 지휘해야 된다. 누가 책임인가? 이럴 때 결국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또 김기춘 실장 등 권력층과 연결되는 이러한 수사에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진실만 파헤친다라는 윤석열을 데려다가 조사를 시키면 공정성에서 시비가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파견을 가서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나은 수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물론 우병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검사장 인사를 왜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차관도 없는데 청와대가 했느냐? 사실은 이 검찰총장이 동의를 하고 법무부의 장관도 동의를 해서 청와대가 인사권자로서 임명을 하는 게 맞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들고 와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낮추고 검경의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검찰의 힘을 빼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비법조인 출신을 민정수석을 시켜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눈치를 채고 곧바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사장 이상을 사실상 일반 검사장은 준차관급이라고 해서 그 광의로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검사의 계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장 이상의 인사는 차관 이상의 인사를 장관이 발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을 하듯이 검찰에는 검사장 이상이 4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이 43명이나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 검찰이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다른 조직보다 훨씬 힘이 센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직제를 좀 보면요. 검사는 평검사가 될 때 4급입니다. 부부장 검사로 내부에서는 승진해도 역시 직급은 4급입니다. 그러면 고시 붙으면 5급인데 고급은 누가 하냐? 즉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5급입니다. 그래서 검사 발령을 받으면 4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연수원 생활을 5급으로 하고 발령하면 4급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더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장검사가 상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장검사 위에는 뭐냐? 없습니다. 2급, 1급, 차관보에 해당되는 1급도 없습니다. 곧바로 검사장이 준차관급이라 해서 차관 대우를 받고요. 그 검사장 위로도 계급체계가 있습니다. 검사장 위에는 검사장급이라 해도 4단계가 있는데 대검차장급이 있고 그 위에는 고검 검사장이 있고 즉 고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검찰총장이나 대검 검사장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장, 대검차장급, 그 다음에 고검 검사장급, 그리고 검찰총장급 이렇게 검사장 위에는 이 4단계의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대검 검사장급은 사실상으로 장관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장, 대검차장, 고검 검사장급은 차관급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 되어서 검사 동일체라 해서 한마디로 전국의 검사는 모두 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 검사장급의 직책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이제는 검사장급의 조직으로 한 2단계 낮춰버렸습니다. 즉 고검 검사장급이라고 말하면 검사장보다 2단계 위이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느냐?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본을 만들어서 과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큰 사건들을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비중을 일반 서울에 뭐 남부지검도 있고 동부지검도 있고 뭐 서부지검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 2단계가 높은 고검 검사장급으로 이렇게 대우했는데 윤석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부장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한 단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도 힘을 빼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현재 만창과 동봉 두 부분을 조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검찰 조직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또 법무부에는 이 검찰국이 있고 또 뭡니까? 교정국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세관을 또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는 여러 가지 일이 정부의 조직들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과 관련되는 인사나 예산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은 국장이지만은 굉장히 이 비중이 센 자리고 검사장급의 자리죠. 그래서 법무부 이 검찰국장이 어쨌든 검찰 조직에 대한 행정부서로서는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광주 출신 인물을 발령을 했다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윤석열과 또 오늘 임명한 박균택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조기에 장악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반발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정광석화 같은 선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보수 진보 정치적인 이 양반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저도 이 사람이 국정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이 아닌가 오해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니까요, 나름대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저축은행 사건 때 그렇게 함으로써 위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정원을, 그 센 국정원을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부분을 위에 당시 중앙지검장이 말려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에 가서 생중계하에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파견되었어도 솔직히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 요건에서 많은 사실을 밝힌 부분도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줬다 해서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성향은 다소 보수적에 가까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별로 고려를 받지 않고 또 패거리를 짓고 줄을 세우고 각종 지연학연 헬연으로 정치에 줄을 대어서 성장하는 영화 뭐 더킹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검사의 행태하고는 다르게 혼자 이렇게 시라소니처럼 검찰 조직에서 꿋꿋이 수모를 뼈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잠재력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면 윤석열이 앞장서서 이렇게 서로 잘 해갈 거고요. 또 문 정권이 개인 정권의 입장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통제를 하려고 하면서 이용하려 한다면 이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 순순히 끌려가서 협조는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는 대의를 향해서 제대로 간다면 윤석열이 좋은 칼이고요. 또 만약에 노무현 전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생중계도 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10분의 1이 당시 한나라당의 비밀 대선 자금 10분의 1을 내가 받은 게 넘으면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서 결국 검찰에다가 총액이 10분의 1이 안 되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그음으로써 그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스스로 물이 건너가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칼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각종 정권적 이해관계 사항을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윤석열 지검장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지금까지 쌓아온 본인의 캐릭터를 끝까지 지켜가는지, 안 그러면 이 말미에 큰 출세를 하고 입장을 바꾸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한 직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해왔는데 차관도 또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돈봉투 사건이 생긴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차관도 없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없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다음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법무부 검찰국장의 박균택, 이 박균택 씨는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광주 출신이 임명되기는 매우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 검사, 사실은 지금 대전고검 검사라 해서 별다른 직책도 없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이 고시에 9번이나 낙방을 해서 됐기 때문에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동기들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초에 국정원 직원들의 한마디로 이 댓글 조작 사건, 트위터 등에 의한 부분을 조사하는 수사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여주지청장으로 있다가 발탁이 되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되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두 사람이 진술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간에 좀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도 받고 사실상 자천이 되다시피 해서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을 그냥 직책 없이 검사로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되어서 부장검사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했죠.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직후에 오늘 곧바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오늘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특수본 수사가 있은 직후에 박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가장 나은 수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물론 우병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검사장 인사를 왜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차관도 없는데 청와대가 했느냐? 사실은 이 검찰총장이 동의를 하고 법무부의 장관도 동의를 해서 청와대가 인사권자로서 임명을 하는 게 맞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들고 와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낮추고 검경의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검찰의 힘을 빼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비법조인 출신을 민정수석을 시켜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눈치를 채고 곧바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사장 이상을, 사실상 일반 검사장은 준차관급이라고 해서 10대 이제 후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저렇게 수모를 견디고 있다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생기면서 박영수 특검이 작년 12월에 출범을 하면서
이제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로 특검보라든지 수사관을 시키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수사 진행은 이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사건을 조사해 본 사람이 파견된 검사들을 지휘해야 된다. 누가 적임인가? 이럴 때 결국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또 김기춘 실장 등 권력층과 연결되는 이러한 수사에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진실만 파헤친다라는 윤석열을 데려다가 조사를 시키면 공정성에서 시비가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파견을 가서 역대 특검 중에서